공연 중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자리 이동이나 외부 출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중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배우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진행요원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라며 공연 중 1층 출입은 불가합니다. 휴대폰은 전원을 끄지 않더라도 반드시 무음 모드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극 공연 중에 촬영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 반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들이지만 열심히 준비한 무대입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안 된다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라. 다음 영상.
국설 경고를 보내드립니다. 인설 지역에서의 차량은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와 서부 해안 지대에서 살인 등의 독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설 경고를 보내드립니다. 인설 지역에서의 차량은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와 서부 해안 지대에서 살인 등의 독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보세요? 버크셔일 경찰국이요? 네, 살인사건이요. 알겠습니다. 버크셔일 경찰으로부터 파견된 프로터 상사입니다. 칼버 스트리트 24번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보고를 위해서 경찰국에 전화를 걸어야겠군요. 전화가 되질 않는데요. 전화를 걸 다른 곳이 있습니까? 네, 2층에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현관에서 전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안 나요. 마치 돌멩이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온통 멍해졌어요. 당신이 당일 직접 미세스 보일이 피살을 당했어요. 당신은 부엌에 나왔죠. 이 방에 오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나요? 누굴 보지 못했나요? 네, 아무 소리도. 라디오만 들었지. 누가 그렇게 끄트러는지 전 몰라요. 라디오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놈의 계획이죠. 정말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나요? 네, 전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었을지도 몰라요. 만일 범인이 저쪽으로 나갔다면 좌측으로 살짝 올라갔거나 식당으로 들어갔거나. 잘 모르겠어요. 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칠 것 같았어요. 제가 부엌에서. 어떤 문이었죠?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미세스 랄슨. 잘 생각해보세요. 모르겠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다고. 그만하세요! 모르겠다잖아요! 살인사건을 치료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부정적인 태도로 나왔죠. 미세스 보일은 저에게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시체로 보냈죠.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시급합니다.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일어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야 간단하죠. 눈이 먼 생쥐는 세 마리였으니까요. 그게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나요? 그렇지만 무슨 관련이 있어야죠. 용기시 사건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마리를 찾자는 게 아닙니까? 세 번째 살인이 꼭 여기서 일어나야 한다는 이유는 없어요. 그것도 간단히 대답되죠. 우리가 입사한 수첩에는 주소가 두 군데만 적혀 있었고 사이버 스트리트 24번지에서야 희생자가 한 명 이상은 넘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여기 몽크스웰은 길거리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죠. 미세스 라이스톤의 진술은 끝났습니다. 거학에서 채소를 다듬다가 나와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라디오는 크게 울렸고 이곳은 깜깜했습니다. 미세스 라이스톤은 불을 켰고 시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순간에 모두들 모였죠. 제가 저 현관으로 전화줄을 따라 나갔을 때 가일씨, 당신은 당신 부인과 함께 쓴다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연결 전화를 시험해 보겠다고요. 미세스 라이스톤이 비명을 질렀을 때 어디에 계셨죠? 침실에 있었죠. 그 전화도 불통이길래 전화줄이 끊긴 흔적이 있는 창문을 내다봤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창문을 다시 닫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몰래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뛰어내렸습니다. 침실에 꽤 오래 있던 것 같은데 별로. 그 조그만 행동을 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생각할 게 조금 있었죠. 좋습니다. 미스터 렌, 사건 당시 어디 계셨죠? 저는 미세스 라이스톤 도울까지 그렇게 갔었죠. 저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엔 제 2층 침실에 갔어요. 왜 갔죠? 자기 방에 가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에겐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기 위해서 침실로 가셨나요? 머리도 빗고 또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머리를 빗으려고요. 아무튼 그땐 전 제 침실에 있었어요. 거기서 미세스 라이스톤의 비명을 들었습니까? 네, 비명을 듣고 바로 내려왔나요? 물론. 이상한데요. 같이 2층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층계에서 미스터 라이스톤이 마주치지 못했죠? 저는 뒤층계를 사용했어요. 그 층계가 제 방에 가깝죠. 방에 올라갈 때도 뒷층계를 이용했나요? 아니면 이리로 나갔나요? 올라갈 때도 뒤층계를 사용했어요. 좋습니다. 미스터 파라비치니, 아, 전 응접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서요, 검찰관. 전 검찰관이 아닙니다. 상사예요, 미스터 파라비치니. 당신이 피아노 치는 걸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한 손가락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쳤으니까요. 세 마리 눈만 생기르치셨죠? 그 노래였나요? 근데 이게 그 짧은 노래지만 어딘가 끌리는 데가 있어요. 아,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무서운 노래예요. 그래도 곡은 머릿속에서 항상 뱅뱅 돌죠. 아, 제가 피아노를 칠 때도 누군가가 옆에서 휘파람을 불던데요. 휘파람을 불었다고요? 어디서요? 아, 확실하진 않지만 현관 쪽인 듯했어요. 누구죠? 누가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렀죠? 미스터 파라비치니, 허위 진술은 이 판국에 곤란합니다. 천만에요, 검찰관. 아, 죄송합니다. 상사님, 전 거짓말은 안 해요. 계속하십시오. 피아노를 치고 계셨다고요? 그 다음은요? 네, 예, 한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요란하게 들렸죠. 그리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세스 라이스톤의 비명이 들렸죠. 카일즈 씨는 2층에, 미스터 랜도 2층에, 미스터 파라비치는 응접실에. 백하프 소령, 지하실에 계셨다고요? 거긴 왜 가셨죠? 여기저기 집안을 살폈죠. 그것도 층계 아래를 보니까 부서진 물건들이 잔뜩 있는 방이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옆으로 또 문이 있었죠. 문을 열어봤죠. 층계 앞에 보이더군요. 그저 호기심이 생겨 들어갔어요. 지하실이 아주 좋던데요. 꼭 옛날 수도원의 지하실 본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린 이 집 지하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미세스 라이스톤의 진술에 의하면
문이 삐걱하면 닫히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 문이 닫힌 거죠. 미세스 보일을 죽인 순간 범인은 미세스 라이스턴이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문을 닫고 방 속으로 살짝 숨은 거예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저 혹시 방 안에 지문이 없을까요? 예, 지문이야 있겠지만 지문을 남길 바보는 없죠. 범인이란 치밀해서 장갑을 끼든가 무슨 수단을 쓰기만 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범인들의 계획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거 완전히 시간 낭비예요. 아니 누구 한 사건의 사람 담당은 접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모두 살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 집의 층계는 둘입니다. 누구든지 한쪽 층계로 올라가서 다른 쪽 층계를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엌문으로 나가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저쪽 층계 및 마루장 문밑 층계로 해서 올라올 수가 있죠. 또 명백한 사실은 사건 당시 여러분은 하나같이 혼자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혐의잖아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살인사건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혐의를 듣는 게 첫 단계죠. 칼바스트리트에서 그 여자를 죽인 용의자는 공장에 있었던 사회 중에 제일 큰 아이라고 그러셨죠?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 남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는 의심받을 이유도 살인할 동기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나를 살인범이라 설정하고 작정한 거죠? 전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거 박해예요! 진정해요, 진정해.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토퍼.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범인을 미리 설정할 수는 없죠. 상사님,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좋습니다, 미세스 라이스턴. 다른 분들은 잠깐만 식당으로 가주실까요? 난 남아있겠어요. 만약 이 사건에 관한 얘기라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건데 우리도 함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도 제가 없는 곳에서까지 의심받고 싶지 않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미세스 라이스턴, 무슨 말씀이시죠? 살인자가 틀림없이 농장의 새 아이 중 제일 큰 아이일까요? 그 추측은 정확한가요? 한 가지 더 분명한 건 없죠. 판명된 사실은 세 가지. 첫째, 남편과 공모해서 새 아이를 학대한 여인이 살해당했고, 둘째, 새 아이를 농장에 들어가도록 한 판사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경찰국에 연락할 전화선까지 끊긴 거죠. 그건 모르죠. 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전화선은 계획적인 짓이에요. 현관문 앞에서 끊어졌더군요. 제가 봤죠. 그렇지만 범인이 꼭 그 가능성이죠.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백지에 가까운 연령, 눈에서 쫓겨난 사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뻔하니까요. 역시 상사님도 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왜죠? 이 가해주도 미스터 파라비치니도 모두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요. 새 아이들에게 친척은 없었나요? 어머니는 주정뱅이였고 아이들이 떨어져 나오자 곧 죽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었죠. 해외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직 살아있다면 제대로 했을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보고에는 없나요? 없습니다. 조사는 되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경찰에서야 모든 관련된 사실은 빼놓지 않고 조사합니다. 경찰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을 때 메가부 소령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완전히 안색이 달랐죠. 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경찰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을 때 미스터 파라비치니는 들고 있는 큐브를 떨어뜨렸다고요. 아니 제가요? 아 잠깐 손이 미끄러졌어요. 미스터 렌, 당신은 자신이 피의자가 아닐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모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도 처음부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여럿일 수도 있죠. 큰아들 조지와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동생이요? 모어린 리온을 죽인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머플러를 뒤집어 썼다고 했죠.
남자가 쓴 털모자를 푹 내려쓰고 잦아 들어가는 목소리였다고 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래요. 범인은 여자인지도 몰라요. 제가요?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연령을 보면 꼭 당신이죠. 상사님! 좋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시든 그걸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또 있죠. 당신의 남편. 알지.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가이즈. 당신도 크리스토퍼 랭과 거의 비슷한 나이죠. 미세스 몰리.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제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상사님, 그런 걸 결혼한 물어보시니 지 몇 년 됐죠? 딱 1년 됐어요. 어디서 만나게 됐나요? 들었다 상사! 지금은 신문직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마트에서 캐셔로 일할 때 그가 물건을 자주 사러 왔었죠. 가이즈의 가족을 만난 적이 있나요? 가족이 없어요. 모두 죽었고. 모두 죽었다. 정말이지 화가 나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군요. 당신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군요. 그 사람 아버지는 검사였어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죽었고요. 남편한테서 들은 대로죠. 그렇지만 놀라실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주 흔해요. 특히 전쟁 후에 부쩍 늘었죠. 집안은 망하고 가족은 모두 죽었다. 그동안 자기는 쭉 군대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바로 얼마 전에 훈련을 끝냈다고 하죠.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친척도 없다. 요즘에야 집안이 어떤가는 따지지 않으니까 혼자 그럭저럭 살다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죠. 약혼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 집안을 조사해보는 건 어른들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별 대수롭지가 않거든요. 여자는 그저 만나서 정든 사람한테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도 1, 2년이 지날 때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자기 남편이 공금을 횡령한 은행원이었다던가 군에서 도망나온 탈주병이었다던가 아무튼 불명예스러운 전과자 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수가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사귀었죠? 3주일이었어요. 그렇지만 3주일 안에 사람을 완전히 할 도리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일하면 전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살인사건이 난 어제 그인 런던에 가지도 않았어요.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나요? 닭장에 치를 그물을 사러 나갔었어요. 그래, 사오셨던가요? 아니요, 적당한 게 없었어요. 여기는 런던에서 겨우 30마일 떨어졌죠? 주차로 1시간. 1시간이 좀 넘을까? 가일지는 런던에 안 갔어요. 잠깐 미세스 라이슨. 이 코트 당신 남편 거죠? 네. 저녁신문. 어제 날짜네요. 칼버 스트리트에서 어제 오후 3시 반쯤 팔았죠. 설마. 그럼 진짜 가일치가 물론 런던 신문이 나왔다고 가이즈를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진실을 위해서 가이즈와 얘기를 해봐야겠군요. 일단 취조는 끝난 걸로 합시다. 모두 자유롭게 행동해주세요. 왜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모두들 날 노리고 있어요. 모두들 내가 살인범이라 단정 지으려고 해요. 그 중에 특히 당신 남편. 그이는 겁낼 필요 없어요. 내 얘기 들어봐요, 크리스토퍼. 당신은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죠? 내 고통 알아요? 나도 고통을 알아요. 무슨 일이었나요? 불행한 일이었나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 가일즈와 관계 되나요? 아니요. 가일즈를 만나기 훨씬 전 일이에요. 아주 옛날 일이었겠네요. 어린아이. 그래서 더 잊을 수 없죠.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기억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고통을 피하고 있어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트로트 형사가 작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해서 힘들어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을 상상하게 만들죠. 런던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얘기를 했을 때 그이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을까요? 그이가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맙소사. 몰리. 트로트 상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별의별 생각을. 자꾸 질문을 해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돼버리죠. 몽상이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다가 고개를 들어 다시 봤을 때 낯설고 생소한 얼굴들, 친구로서는 이미 끝나버린 타인의 얼굴, 친구인 척 가장했던 얼굴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일지도 모르죠.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저 얘기 좀 했어요. 전 부엌에가 음식을 해야겠어요. 저도 가서 가지 말아요. 알지? 물리 조용히 해.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고. 내 아내에게 다가가지 말란 말이야. 아니요, 저 진짜. 이건 명령이야. 내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마. 멀리를 세 번째 희생자도 만들려고 어림도 없지. 역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놀랄 게 있나? 범인은 이 집안에 있고 그 묘사가 대답한 사람은 꼭 한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한 건 뻔한 거지. 그 묘사대로 한다면요, 들어맞을 사람이 꼭 저 하나일까요? 그럼 또 누가 있지? 당신도 마찬가지죠. 부인과 당신을 단둘이 남아있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크리스, 나가보세요. 네. 나가주세요. 그만 치워. 나가세요, 크리스. 진심이에요. 멀리 가지 않겠어. 도대체 뭐야? 몰리, 정신 좀 차려. 아니 살인 미치광이가 둘이서 같이 있다니. 글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 신변은 제가 지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미세스 볼도 똑같은 말 했어. 알즈, 무서워요. 뭐지? 당신하고 저 미치광이 사이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사람이요? 그 사람 딱히 뭐예요? 그것뿐이에요. 당신하고 저 미친놈 원래 알던 사이였지? 그래서 저 미친놈한테 초대장을 보낸 거지. 그리고 처음 만난 것처럼 하자고 둘이서 요리라고. 그렇지? 대답해봐! 다 알지. 지금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런 시골 연식에 머물겠다는 이유부터 수상한 거야. 우리가 초대장을 보낸 거잖아요. 처음 만났던 게 언제지? 둘이 관계를 시작한 게 도대체 얼마나 됐단 말이야. 당신 미쳤군요. 크리스토퍼를 만난 건 어제예요. 어제가 처음이에요. 끝까지 우기는 거야. 그놈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고 똑바로 말을 못해. 당신도 잘 알잖아요. 전 며칠째 런던에 안 갔어요. 일주일째 런던에 안 가셨다고? 그래. 도대체 뭐예요?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건 잘 알잖아요. 그럼 이건 뭐지? 당신 코트 속에 있었던 런던 버스피야. 이래도 런던에 안 갔다고 시침을 뗄 거야? 사실은 잘못은 서로 말이 나갔다며. 몰래 런던까지 간 이유가 뭐지? 거짓말까지 가면서. 철망을 사러 마을에 나가셨다고요. 빨리 대답해. 런던에 갔어. 빨리 대답하란 말이야. 좋아요. 전 런던에 갔었어요. 그렇지만 런던에 간 건 저뿐만 아니죠. 당신도 갔었어요. 절 감쪽까지 쓸고 런던에 갔었어요. 이 신문은 뭐죠? 어디서 났지? 시침이 되지 말아요. 당신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누구든지 쉽게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럴까요? 당신은 런던에 갔었어요.
그래, 난 런던에 갔었어. 그날 일이 있었을 뿐이야. 진실해요? 여자를 만나러 간 건 아니에요? 몰리, 가까이 오지 말아요. 왜 그러냐고. 나한테 손대지 말아요. 어제 크리스토퍼 렌을 만나러 런던에 갔었나? 바보 같은 소린 그만해요. 그날 런던에 왜 갔었지? 몰리, 당신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야. 그게 진실일 수도 있겠죠.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전혀 몰라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고통을 받았는지 당신이 조금이라도 알 턱이 없죠. 잠깐. 아, 그만돼요. 아,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서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아,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당신들 기분 잘 알아요. 저도 한때 다 경험한 거죠. 이 결혼을 3번씩 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두 분 결혼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결혼한 지가 오래냐가 아니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아, 상관없죠.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맞다. 사실은 들어봐요. 들어봐요. 사실은 트로트 형사가 스키를 도둑 맞았어요. 맞다. 다혜주 씨, 혹시 스키를 다른 데다 옮겨놓지 않으셨는지 트로트 상사가 물어봐달라고요. 아니요, 저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살인사건은 일어났고 범인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통신수단이었던 스키까지 도둑 맞았다. 같은 소리입니다. 가야죠. 세스 랄스톤, 제 스킬 어디 옮겨놓으셨나요? 처음부터 저 강속이 없는데요. 전 모르는 이유입니다. 누가 손댄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트로트 상사,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스키는 갑자기 왜 찾으셨어요? 아직도 눈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전 지원병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고 햄스톤 경찰서까지 스키를 타고 나와 상황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 젊은 건축기사분께서 스키까지 빼돌리셨다? 야, 대단하신데요? 사실입니까? 아니요. 제가 왜? 자,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키는 지금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단 말입니다. 누군가 그걸 빼돌렸습니다. 자, 모두 여기 모이도록 하시죠. 메카프 소형은 제가 찾아보죠. 다들 여기 모여 계셨군요. 가야지 씨!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타고 온 스키에 관해서인데요. 스키? 스키를 어디 옮겨놓으셨나요? 보험을 옆 광기에 세워놨는데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키는 없어졌어요. 당신은 오늘 그 방 안에 직접 들어가셨다고 했죠? 네, 그랬어요. 미스 보일이 살해당하던 순간이었죠. 미스 보일이 살해당하던 순간에 전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을 지나실 때 스키를 보셨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안 썼으니까요. 방 안에 있는 스키를 보셨습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스키가 거기 있었다면 분명 눈에 저한테 띄었을 그리스도인과 테니까! 상가시죠. 스키 따위에 제가 눈을 왜 팝니까? 전 지하실에 홀로 있었어요. 이 집 지하실은 아주 기묘하게 지어졌던데요. 전 문이 있는 걸 발견하고 문을 열고 곧장 내려갔어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스키를 훔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당신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거야 물론 부인할 수 없겠죠. 제가 그러길 바랬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스키가 어디 가냐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나선다면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키가 큰 물건이야. 찾으면 곧 나올 게 아닙니까?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착수할 일이 바로 그거니까요. 이 미치광이 살인자의 교활한 볼통속을 더 들여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놈의 입장이 돼서 다음 계획이 무엇인가를 톡톡히 추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작자보다 한 발 앞서 선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까딱하다가는 또 한 사람의 피를 보게 됩니다. 3마리의 생쥐 중 2마리가 처치되었으니까 이제 3번째 생쥐의 차례가 된 겁니다.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여러분 5사람,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살인자예요. 아직은 문제 판명이 안 되지만 곧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살인자가 노리는 마지막 생쥐, 그러니까 희생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호소합니다.
미세스 보이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고 저를 멀리했습니다. 결국은 살해를 당했죠. 자, 제발 부탁입니다. 얘기를 하세요. 당신 자신이 죽게 됩니다.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죽이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으로야 누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에 털끝만큼의 관계를 가졌더라도 털어놓으세요. 좋습니다. 범인은 저 혼자 힘으로라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전 찾아낼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들 중 한 사람에게는 너무 늦을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이 끝내 비밀을 지킨 형벌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범인은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작전 쾌락을 느끼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나가실 분 나가시죠. 알지, 전 부엌에가 음식을 해야겠어요. 저 부인 제가 요리를 좀 도와드릴까요? 제 아내는 제가 돕습니다. 바라비치. 아내의 신변에 무슨 일이 닥칠까봐 겁을